안녕하세요. 2학년 정법 6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헌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헌법의 의미와 특징, 그 기능,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의 의, 헌법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자, 국가의 통치 조직이라든지 통치 작용의 원리, 자, 이런 중요한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 자, 뭘 보장하죠? 그쵸,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어떤 근본법의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은 최고법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법에도 여러 가지 어떤 위아래가 있죠. 법에도 위아래 법 체계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돼서 다른 법률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법률이라든지 명령, 규칙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자, 이 헌법에 위배돼서는 다른 법들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법의 체계를 잠깐 보면은, 자, 헌법이 어떻게 가장 최고 규범성을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그림을 보면은, 자, 자, 맨 위에 헌법이,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든지 각부 장관이 만드는 법인 명령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이 있죠. 그래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법에 위배돼서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법률에 위배돼서 명령이나 조례, 규칙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법에는 체계가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다, 자,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법에는 하위 법규범과 상위 법규범이 있는데 하위의 법규범은 상위의 법규범에서 효력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죠. 다시 말하면 하위의 법규범은 상위의 법규범에 위배돼서 만들 수가 없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이 가장 근본이 되는 최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최고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법률심사제 같은 걸 통해서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헌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거를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뭐가 지켜질까요? 그렇죠.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를 바로 입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자, 처음에 입헌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절대군주, 중세 봉건 시대 이후 절대군주와의 투쟁 과정에서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립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자, 헌법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자,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헌법의 의미. 자, 이렇게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다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의 통치 조직이라든지 기관 간의 어떤 상호 관계, 권한,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간의 이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헌법.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의 헌법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헌법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이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담고 있네요. 그래서 국민주권이라든지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권력 분리 이런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원리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부터, 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뭐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래서 형식적 평등, 법 앞에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죠. 평등하겠죠. 자, 이런 형식적 평등,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복지국가헌법은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적인 기본권, 사회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복지국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대의 입헌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한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졌는데, 이러한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국가의 개념이,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라든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사회적 기본권,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로 이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죠. 자, 이렇게 세 단계로 헌법의 의미 변천을 살펴봤습니다. 자, 실질적 평등이란 말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질적 평등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학습지 18쪽에 있는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5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헌법은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 해서, 자,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어떤 기본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토대를 헌법에 담아 놓음으로써 국가가 창설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런 조항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조직, 수권의 기능을 한다. 헌법은 각 기구를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여기서 각 조직이라는 건 바로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법원, 이런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라는 권한을 이렇게 헌법이 부여하고 있죠. 자, 이런 권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권력 분립,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력이 지 맘대로 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어떤 정부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담겨 있죠. 바로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네요. 그래서 헌법은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에 관한 그런 규정, 복수정당제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바로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그런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6번째 디딤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